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해석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은 CS294의 15번째 렉처인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4가지 목차의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플로레이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플로레이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익스플로레이션이란 하이어 리워드를 기대하며 이전에 하지 않았던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강화학습에서 흔히 탐색을 한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익스플로이테이션이란 이전에 했던 액션 중 하이스트 리워드를 주는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이전에 했던 액션 중에 옵티멀이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기존 액션에서 가장 하이스트한 리워드를 주는 액션을 취해서 리워드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액션의 선택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익스플로레이션 프로블럼이란 무엇일까요? 익스플로레이션 프로블럼이란 에이전트가 새로운 액션을 시도할 것인지 또는 이전에 취했던 액션 중 가장 좋은 액션을 취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다뤘던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의 문제가 바로 익스플로레이션 프로블럼입니다. 익스플로레이션은 옵티멀 폴리시를 찾기 위해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익스플로레이션은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익스플로이테이션은 높은 리워드를 얻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해당 액션이 옵티멀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위험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강화학습을 할 때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의 적절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그젬플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 레스토랑 셀렉션이라는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익스플로이테이션의 관점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것이 익스플로이테이션에 기반한 선택입니다. 반면에 익스플로레이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레스토랑을 선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래 두 가지 예시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에 의해서 각각 선택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익스플로이테이션은 이전에 했던 어떠한 액션들 중에서 가장 리워드가 큰 액션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익스플로레이션은 반면에 새로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익스플로레이션 프로블럼이 강화학습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흔히 강화학습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타리 브레이크아웃 게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게임의 목표는 발을 움직이면서 공을 튕겨서 벽돌을 부수는 게임입니다. 이때 리워드는 브레이킹 블럭이고 페널티는 미싱 볼입니다. 이러한 리워드와 페널티에 근거해서 DQN과 같은 방법으로 굉장히 강화학습을 통해서 아타리 게임을 잘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아타리 브레이크아웃 게임과는 다르게 저희에게는 조금 더 어려운 게임인 몬테주마스 리벤지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은 맨 위에서 출발한 저 소년이 장애물을 지나서 열쇠를 획득한 후 문을 열어서 방을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게임의 스테이지마다 방마다 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리워드는 키를 얻거나 문을 열었을 때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 그림에서 보시는 가장 밑에 있는 해골은 이 리틀 가이가 해골을 만나게 되면 목숨을 하나 잃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에 이 리틀 가이가 해골을 만나게 돼서 목숨을 잃으면 이 해골은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숨 하나를 잃음으로써 다음
다음 시도에서 조금 더 쉽게 키를 얻고 문을 열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골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고요. 또한 게팅 키와 오프닝 도어를 통해서 모두 파지티브한 리워드를 받기 때문에 게임 종료가 리워드와 연관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살펴본다면 저 리틀 가이가 키만 얻어도 리워드를 얻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 계속 키를 얻고 죽은 다음에 다시 또 키를 얻고 죽고 이러한 방식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저희는 게임을 종료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배경 지식을 통해서 해골이 나쁘고 키를 얻고 나서 문을 열어야 게임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 없이 시행착오만을 통해 학습하므로 학습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학습의 입장에서 이 몬테주마스 리벤지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배경 지식이 있고 반면에 강화학습은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의 학습이 힘들다라는 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마오라는 게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라는 게임은 상대방이 처음에 말한 규칙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페널티는 상대방이 규칙을 어겼을 때 상대방에게 네거티브한 리워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게임의 어려움은 사전 지식 없이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규칙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규칙을 맞추기 때문에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사람도 배경 지식이 없다면 굉장히 게임을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익스텐디드 태스크의 학습이 태스크가 얼마나 익스텐디드 됐는지 앞에서 썼던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단어에 기반해서 얼마나 익스플로레이션을 했는지와 또 저희가 얼마만큼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와 익스텐디드 태스크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한 추가 정보가 없으면 새로운 액션을 선택하는 결정이 매우 낮은 확률로 발생합니다. 거의 랜덤으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익스텐디드 태스크가 학습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익스플로레이션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익스플로레이션을 옵티멀하게 만들자라는 전략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에는 크게 4가지가 있고 왼쪽으로 갈수록 트랙터블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인트랙터블한 RL의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랙터블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익스플로레이션을 포멀라이즈 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익스플로레이션을 포멀라이즈 하기 쉽기 때문에 리워드 같은 함수에 포멀라이즈해서 추가를 한 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을 추가한 어떤 리워드를 이용을 해서 액션을 옵티멀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익스플로레이션을 트랙터블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인터랙터블 하다는 것들은 익스플로레이션을 포멀라이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익스플로레이션을 어떠한 RL의 알고리즘 과정에 추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해서 RL의 학습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것들은 맨 왼쪽에 있는 가장 트랙터블한 멀티 암드 밴딧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뒤에서 계속 멀티 암드 밴딧을 통해서 어떻게 익스플로레이션 프로블럼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멀티 암드 밴딧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암드 밴딧을 알아보기 이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 암드 밴딧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암드 밴딧이란 앞에 보이는 슬롯머신처럼 슬롯머신의 레버를 당겨 나오는 숫자에 따라서 상금을 얻거나 베팅한 돈을 이룰 수 있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액션은 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레버를 당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레버를 당길 때 어떠한 이 레버를 당겨서 상금을 얻는 확률 같은 것들은 일정한 기존의 프라이어 확률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액션에 대한 리워드의 확률 분포가 미리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저희가 슬롯머신의 리워드 확률 분포를 모른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원 암드 밴딧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멀티 암드